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30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정 의원님 그리고 남 배우님 계시고요. 안타깝지만 오늘 국정화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늦으면 2부라도 오셔가지고 항상 함께 하셨는데 이 활력소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특별히 이번에 정 의원님 그리고 또 특히나 남 배우님 남 배우님 활력소 기대하겠습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 일로 바쁘시고 적폐청산을 직접 우리 국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요.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바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국회 일정이라는 게 네. 제가 초선이 되고 나서 첫 등원한 날이에요. 임기 첫날. 네. 그날 하필이면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우리 형님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생일 축하해 준다고. 동생 국회의원이 됐는데 하필이면 임기 첫날이 생일이라고. 약주? 저 그날 못 들어갔어요. 숙취로? 아니 일이 많아가 못 들어가죠. 그게 아니고 국회 논란 때문에 대기. 비상대기. 비상대기. 첫날부터. 무슨 논란? 원협상, 원개원, 개원협상 때문에. 개원협상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12시 넘어서 들어갔더니 네. 아무도 없고 다 가셨더라고. 야 모두가 즐겁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 녹색당 의원한테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독일 오라고요? 독일 오라고. 네. 그래서 이제 가기로 약속했죠. 몇 달 전에. 네. 근데 그날이 또 12월 국회 마지막 또 대기. 이야, 미치겠더구만.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돼서 물론 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셨겠지만 개인으로도 영광인데 굉장히 좋았을 텐데 한 번씩 그 후회 같은 내 너무 일정 때문에 모든 걸 못하는구나 이런 뭐 후회 같은 건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워낙 목적의식적으로 10년을 준비해서 했기 때문에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그냥 다 이거 국회의원으로서 감내해야 될 거다. 그걸 이제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는 편하게 이제 들으시라고 오로지 권력력만 내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군요. 네. 우리 그 행간의 의미를 알죠. 네. 정청래 의원님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좀 더 성숙하고 더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정을 좀 펼쳐주시기. 이번에 선운사 단풍열차 전선에서 갔다 그랬잖아요. 440명. 네. 근데 444명이라고 444명. 근데 모양성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고창에. 뭐요? 성이 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 한 토성? 토성이 아니라 돌로 쌌어요. 돌로 쌌어요. 네. 그래서 한 2km 정도 되는데 그걸 돌고 왔는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원으로.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내려왔더니 무슨 축제였는지 제기차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기차기. 네. 그래서 제가 제기를 노리며 제기차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역시 또 뭐. 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두 번째 뭡니까? 시진핑 키워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시진핑 1953년 6월 출생이에요. 어디서 태어났냐? 중국 산시성 후평. 네. 후핑. 후핑이 원래 발음을 하면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부평입니다. 제 고향 부평인데? 네. 부평에서 태어났어요. 인천 부평. 예. 네. 산시성 부평. 그걸 후핑이라고 그래요. 후핑. 그래요? 저랑 동향이네요. 후핑. 네. 그러네요. 부평에 태어났어요. 연락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친한파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출생연이 같네요. 같죠. 네. 동갑이네요. 1971년 중국 공산주의 청소년 연맹 당원을 했고요. 1974년 중국 공산당 당원 했고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저장성 당서기. 저장성 하면 이제 우리 집에 광역단체인데 우리하고 규모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만 하지 않나요? 용영성 이런 데 인구가 1억이 넘어요. 네. 뭐 어마어마하네요. 땅 크기도 남북 합친 것보다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네. 그냥 우리로 치면 어디 도지사 네. 이런 거하고 달라요. 1억이 넘어요. 1억이. 그렇죠 뭐. 친구한테 잠깐 다녀올게 그래도 뭐 한 2,000km. 2007년 상하이 당서기 중앙정치국위원회 상무위원. 이때부터 이제 급부상합니다. 2010년 중국 부주석. 2012년 국가주석. 당 총서기. 2013년 리커창 총리와 5세대 지도체제 출범.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은 우리하고 당하고 다릅니다. 일당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당석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중국은 모든 조직이 당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시 시장 그러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장을 지휘하는 게 서울시당위원회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석이. 그럼 시장은 또 있는 거네요. 행정만 보는 사람이 행정 보는 있고. 거죠. 근데 당의 지휘를 받습니다. 뭐 실제로 최고 위치가 아니라는 거네요. 시장도 그러면. 당 위주니까요. 그래서 당서기가 최고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아파트도요. 아파트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위원회. 거기 그리고 당서기가 있어요. 네. 아파트 위원회 서기. 네. 그래서 중국은 서기가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베이징 대학 거기는 총장이라고 하지 않고 네. 교장이라고 그럽니다. 교장. 샤오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베이징 대학 교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장 위에 또 뭐가 있냐? 베이징 대학 당위원회, 조선공산당 위원회. 다 저 당위원회. 당서기. 그래서 당이 지도체입니다. 그리고 서기가 그러면 뭐 위원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서기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도 네. 제가 뭐라 하겠어요. 중국 공산당 당 총서기. 네. 네. 그러니까 대빵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아주 같은 건 아닌데 총재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당 서기장. 네. 그러면 그 당의 최고 수령 지도 체제예요. 네. 그래서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다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제가 이제 1년 유학을 하면서 보니까 중국 대학생들이 출세하고 싶으면 다 공산당원이 됩니다. 당원이 돼야 돼. 당원 되는 요건이 뭐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렵다고. 시험 보라? 그것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하는데 그래서 공산주의 당 청년단, 공청단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밟아 올라갑니다. 정치인의 코스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 네. 뭐 말 나온 김에 얘기한다면 중국을 흔히 3대 계파가 있다. 태자당, 네. 상하이방, 그다음에 공청단. 공천당이에요. 공천단. 단. 공산주의 청년단. 그래서 공청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세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태자당은 네. 모태똥과 혁명 원로들, 1세대들, 그 네. 아들들, 자식들. 시진핑도 태자당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중신이라고 네. 이분이 이제 부총리까지 했어요. 리커창 총리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부총리까지 했거든요. 네. 그게 태자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열 패밀리. 이게 태자가 뭐 우리가 그냥 세자 태자 할 때 뭐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 예. 그리고 이제 상하이방은 주로 이제 경제 관료들 중심으로 상해 지역 연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상하이방. 경제 관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테크노크라트들. 네. 그리고 이제 공청단. 네. 여기는 이제 공산주의 청년.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진핑은 보통 태자당 소속이다. 그렇죠? 네, 그런 말. 상하이방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강택민. 그리고 공청단은 후진따오. 그래서 후진따오 주석 때 공청단이 네. 굉장히 위세가 셌습니다. 그래서 공청단도 서기가 있어요. 제1서기, 제2서기. 그래서 제1서기를 하면 무슨 산시성, 성장으로 나간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성장을 하면 굉장히 이제 급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이 격대 지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뭐예요? 격대 지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그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을 후계자를 지정했다는 건데 네. 많은 언론들이 이제 잘못 보도를 했어요. 이번에 격대 지정이 없었다. 네. 그런 보도 있었죠. 계속. 그래서 황제의 대관식 같았다. 네. 이번이 19차 중국 공산당 당 대회였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시진핑이 황제로 등극한 거 아니냐. 시황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태자당이 다 잡았고 뭐 상하이방이나 공청단이나 이제 다 없다. 국물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좀 과장 왜곡 보도.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도울 선생님이 또 뉴스공장에 나와서 해설을 잘 해주시더구만요. 그래요? 네. 격대 지정은 중국 공산당의 전통이 아니에요.
근데 격대 지정을 모르니까 또 이제. 혹시 그 몇 년 지기로 해서 다음 미리 지정해놓고 후계자 그걸 그렇습니다.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등소평이 네네. 다음 국가 주석은 강택민이 해라. 장점인. 짱점인. 근데 짱점인이 독재를 할 가능성이 많고 네. 부정부패할 가능성도 있으니 네. 그다음에 짱점인 계보가 아닌 네. 후진따오로 해라.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격대 지정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지명인데 그 다음 것도 지명해버린 거야. 그래서 후진따오 주석이 한 거죠. 네. 근데 짱점인이 예를 들면 후진따오 지명하고 그 다음에 네. 시진핑 해라. 네. 이래야 격대 지정이 전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없었어요. 그 전에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중국共産당에 한 번 있었대요. 등소평이 격대 지정을 했다. 그럼 전통이 아니라 한 번 한 거네요. 한번 한 예외적이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지금 격대 지정이 없었다고 잘못된 보도를 한 거죠. 왜 잘못된 보도가 나오죠? 누가 확인한 거예요, 그걸? 근데 이제 도울 선생에 의하면 일본에서 막 그렇게 써대면 우리는 그냥 네. 그냥 100개 쓴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시진핑이 독재가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네. 황제라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 후진따오 주석 때 시진핑을 했잖아요. 네. 시진핑 다음에 누구 해라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후진따오 때는 국가 부주석으로 시진핑 했으니까 이제 리커창하고 경쟁하다가 시진핑이 됐잖아요. 네. 근데 시진핑이 지금 5년 전반기전이 끝났어. 네. 그 당대를 했어요. 네. 근데 누구를 지명하지 않았어요, 지금. 안 했죠. 네. 음. 그래서 후진따오는 왜 그러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독재하려고? 그렇지 않다. 뭡니까, 이유가? 그게 뭐냐면 칠상팔하 이런 걸 들어봤어요? 칠성판을 알아도. 칠상팔하. 뭐예요? 모르겠는데. 예. 너무 어렵다, 오늘. 뭐예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히. 67세까지는 근무를 하고 네. 68세가 되면 네. 퇴직해라. 정년. 네. 공산당 정년. 공산당 정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칠상팔하라고 그럽니다. 칠상팔하. 67세까지는 올라가 있고 네네네. 68세 내려와라. 그래서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법으로 돼 있는 건 아닌데 네. 중국 공산당의 네. 어떻게 보면 관례인데요. 445일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5년 임기를 하면 69세가 된대요. 그러면 본인도 그때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왕치산이라고 있어요. 네. 당 기율 네. 부장이야. 네. 제일 권력이 센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으로 치면 기무사 같은데 이런데. 네네네. 근데 그분이 내려왔어요. 보시라이 잡고 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보시라이는 이제 부패를 혐의로. 네. 그래서 칠상팔하가 원칙이 지켜졌다. 그리고 본인도 그 원칙을 지킨다. 그래서 본인이 후계자를 지명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옹립되는 그것이 훨씬 더 민주적인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오히려 시진핑은 지금 황제 대관식이 아니라 좀 더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힌 거다. 그래요? 네. 오. 전혀 언론 보도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오, 신선하고 재밌네요. 네.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면서 너무 긍정적으로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개막 연설을 했어요. 네. 3시간 25분을 했습니다. 야. 안 쉬고. 안 쉬고. 앉지도 않고. 네. 김정은은 몇 분 하죠? 김정은도 꽤 길게 하지 않았나? 김정은은 뭐 그 정도는 안 하죠. 그 정도는 아니었네. 거의 뭐 필리버스터 수준으로 일하는. 정 의원님 필리버스터 할 때. 저는 뭐 11시간 39분. 뭐 나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뭐. 어쨌든 했는데. 네. 3시간 30분 한 것을 보면, 뭐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얘기하겠어요. 근데, 지난 회에 얘기했죠. 메이후어더 성후어. 네. 왜냐면 인민들도 이제 아름다운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시에. 네. 그래서 연설의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5위일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뭐 개념이 많아요. 많네요. 3위일체도 아니고 5위예요. 성경에 3위일체였잖아요. 네. 네. 3위일체 전에 있었어요. 정치 건설, 네. 경제 건설, 네. 문화 건설. 그러다가 사회 건설이 추가됐어요. 지난 당대회 때. 그래서 4위일체였어요. 네. 이번에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생태 문명 국가 건설. 이게 문화 발전과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문명. 생태 문명 국가 건설. 어렵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 보호, 환경 문제 이런 것까지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요? 중국 국가에서 신경 쓰자. 아, 그래서
이번에 아주 미세먼지 좀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시진핑의 이름이 지도 이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택동 반열로 올라간 거 아니냐. 네. 또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시진핑 사상의 핵심 중의 핵심은 생태 문명 국가 건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생태계 이런 데도 중국이 기여를 하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는 환경 파괴적이고 못 살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미세먼지 날려보내고 네. 이런 국가의 오명에서 좀 벗어나서 선진 문명 국가가 되자. 아니 기여는 못해도 악영향만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인접국들에게. 시진핑이 그렇죠. 이제 워낙 크니까. 그걸 내세웠고 2050년대에는 네. G1 국가가 되자. 가능성이 있나요? 있죠. 미국보다 압도하는 그럼요. 미국을 압도하는. 그래서 제1의 국가가 되자를 천명했어요. G2에서 G1으로. 예.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 체제, 지도 이념을 중국의 전 인민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천명했어요. 이게 일당 독재를 계속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그러려면 중국 공산당이 잘해야 된다. 그래서 부패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의 네. 지도체가 되려면 스스로 꿀리는 게 없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죠. 부패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네. 엄벌에 처하겠다. 그건 좀 부러워요, 사실 우리나라도. 네. 예, 특히나 뭐 재산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 뇌물 수수든 생각보다 이제 일반적인 법관념에 비추어 볼 때 너무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19차 당대회를 하면서 시진핑이 천명한 것이 굉장히 중국이 앞으로 방향을 이제 가름할 수 있는데요. 네. 1921년에 제1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아, 21년이요? 이번이 19차였어요. 근데 이번 시진핑의 19차 당대회를 저는 쭉 보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등소평과의 결별. 결별이요? 네, 등소평과의 이별. 무슨 의미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결별한다는. 등소평은 흑묘 백묘는 있잖아요. 네. 검은 고양이 뭐 어떻고 흰 고양이만 어떠냐. 쥐만 잡으면 되지. 네. 그래서 무조건 경제 건설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여를 많이 했죠. 했죠. 성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말로는 이제 가이거 가이팡 이호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징지 발전. 중국 경제. 중국 경제가 발전했다. 발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모택동을 마오주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시가 뭐예요? 주석. 주석. 주석을 주시로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오 주석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등소평은 네. 주석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석이 된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실력자였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등소평은 뭐라 하면 동지라고 얘기합니다. 동지. 동지. 덩사오핑. 네. 동지라고 해요. 동지.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은 또 시주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중국 사람들이 부를 때. 네. 참고로 베트남의 호치민은 호아저씨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렇게 그렇죠. 친근해요. 네. 그래서 이제 등소평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흑묘 백묘론을 써가지고 무조건 그냥 우리 부자 돼야 된다. 네. 부강병 돼야 된다. 네. 그걸 선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부자가 되자. 과정이 좀 문제 있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 주석은 공부론. 함께 부자가 되자. 함께 부자가 되자. 그래서 우리로 치면 양극화 해소. 이런 걸 천명한 거예요. 네. 생태, 복지 향상. 뭐. 그렇습니다. 그죠? 인민들이 잘 살게. 그래서 어찌 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 네. 물론 이제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고, 네. 이제 뭐 수평적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사는 세상. 네. 뭐 이런 것을 시진핑 주석이 천명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외교 측면에서도 좀 반영될까요? 그런 기조가? 자, 그래서 네. 지금부터 이제 결론이 뭐냐면, 네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과 아페크, 에이펙. 네. 에이펙에서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오늘 발표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 네. 이제 이런 거죠. 집권 1기를 마무리한 거예요. 그리고 2기를 힘차게 출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1기 집권 때 이러저러한 불가피한 일로 여러 가지 막혔던 게 있으면 2기 때는 그걸 뚫고 힘차게 출발하자.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네. 그리고 자기 집권 체제를 더 공고화했기 때문에 이러저런 일을 중국 내부에서 반대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거의 뭐 1인 독재 체제
뭐 제왕적 주석이 된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재량권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드 문제도 매듭이 잘 풀려나갈 것 같다.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돼요, 사드는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해줘야 되고. 사드를 배치했지만 이것은 순전히 북핵 방어용이고, MD 체제에 우리가 귀속되는 건 아니다.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 네. 중국을 견제하는 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서로 양국 간에 이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양국 간의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에이펙 회의 때 이 부분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서운한 게 있었지만 우리 털고 앞으로 양국 미래지향적으로 하자. 한국, 중국 공동 발전. 뭡니까? 한국, 중국 공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 중국 공동 파전하길래 네. 같이 파전을 굽고 행복하게 나가보자 이런 뜻으로 비슷하네요. 공동 파전? 네. 그보다 일부의 그 후보 연자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좀 뜬금없이 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결국 이제 시진핑 주석의 그 정책 방향하고 맞네요. 그러니까 알고 네.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합의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인데요. 합의문이 5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이 그중에 2개 단락이 다 사드입니다. 사드. 네. 네,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절반 이상이 사드네요. 분량으로 네. 보면은. 그러면서 한 문장만 딱 인용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 같습니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뭐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는 큰 성과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중국 공산당이 네. 힘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오식의 소수민족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분리독립 이런 게 있어요. 늘 그래서 있겠네. 이번에도 강조를 했어요. 홍콩, 마카오 이런 거는 중국 공산당, 중국에서부터 복속된다. 네. 그리고 대만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통제 사회입니다. 100명 이상이 집회를 하려면 공산당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신원 조회를 다 해요. 그래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이거 다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하냐면 인민대에 유학할 때 우리 인민대 유학생들 한 400명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강연을 하고. 네. 근데 주민등록증 못 갖고 학생증 못 갖고 온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게 통제가 심해요. 그러면 통제라는 측면에서 일당 독재라는 건 사실은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그 표방은 똑같이 하는데 운용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많이 강조한 단어가 뭐였냐면 중국 특色社会主义 번역해 주시죠. 중국 통역. 특색 사회주의. 조금만 1.5배로 들으면 알 수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그냥 한자를 약간 비슷하군요 이게. 네. 어. 그러니까 정치자 여러분들이 네. 정 의원님 얘기하실 때 2배속으로만 들으면 중국어가 바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특색을 터서로 이렇게 발음 나거든요. 중국 특色사회주의, 社会主义. 너무 잘 들리는데? 그러니까 2배속으로 하면 들린다. 아니 너무 잘 들려서 이상한데? 주의는 네. 주으로 발음하지 주이로 발음합니다. 주의. 예, 농촌을 농춘으로 발음하고. 뭐야 똑같잖아. 네, 농민은 똑같습니다. 발음이. 농민이에요? 네, 농민. 그건 똑같아요. 일본어로 삼각관계가 정말 삼각관계더라고요 발음도. 일본 그래요? 네. 그거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 그 합의문 나올 때 제일 처음이 이거예요.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슈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합의를 비롯해 등등등 소통을 진행했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인데 네. 뭐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가안보실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업무 범위인 거예요, 그러면? 국가안보실이라는 것은 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네.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외교부에서 하지 않고 네. 어쨌든 국가안보실에서 했으면 좀 더 뭐랄까 청와대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뭐 격을 높였다고 그럴까? 격을 높였다. 뭐 좀 저는 사드 그렇게 때문에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거 영향도 있습니까? 군사적인 게 군사 있으니까.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의 짐을 덜을 수 있었던 그런 결과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네. 입장인데 이번에 중국이 조금 이렇게 해주니까. 아까 참
키워드 분석하면서 네. 태자당, 상하이방, 예. 공청단 얘기하면서 네, 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요? 그래서 이 태자당이 잡은 게 아니고 예.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번에 네.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평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정했다. 태자당 출신이나 전체 연합적인 것을 모든 걸 장악했다. 아울렀다. 장악했다. 아울렀다. 중국도 지금 그런 말씀하신 그런 거는 정말 그 뭐랄까 신분 또는 세습 아니면 뭐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신분이 그러면은 자기도 뭐 잘 나갈 수 있고 그런 게 좀 많은가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네. 중국이 이제 일당 독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관시가 중요하다. 네네. 그게 관계잖아요. 관계. 네네. 인간관계. 네. 거기에서 많이 좌우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아닌 거지. 저희 그 중요한 일회인 중에 한 분이 그 원래는 중국 사업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 본업을 충실하다 보니까 중국 쪽 계통에 딱 연결이 많이 되는데 펑루이유한 여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펑루이유한 여사의 오빠. 예. 오빠랑 친분이 돈독해져가지고 예.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그 활발한 상당히 그런 먹어줘요, 것들. 그러면. 네. 네. 교경인데. 그래서 예. 우리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 제가 2006년도에 청도에서 네. 제가 e스포츠 대회를 했거든요. 네. 제가 조직위원장 하면서 청도가 칭다오입니까? 칭다오. 예. 근데 뭐 행사가 늦었어요. 네. 그랬더니 공안, 경찰 차가 있잖아요. 역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안 늦게 도착하게 해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아직 그런 사회다. 중국은 아직도 그런 사회예요. 이거 뭐 미국 같으면 대통령이 과속해도 딱 찍었는데 이거 뭐 반대로 가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완전 매장되지.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정의님 그렇게 하셨다가는 좋은 편에서 정청래 갑질이 바로 큰일 뜨겠죠. 난다. 큰일 나 진짜. 예. 아니 남배우님 중국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한 번도? 예. 정 의원님은? 한 1500년 전에 조상들이 중국은 들어올 자주 때는 못 갔었고 갔습니다. 제가 1년 정도 인민대학교에서 그 언제예요? 유학에 공부하신 있었어요. 게? 2008년도부터 9년도까지. 그럼 의정활동 공백기 그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중국을 많이 다녔고 내가 그래요? 중국통이 돼야 되겠다. 근데 이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중국말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중국말을 좀 배워야 되겠다. 예. 그래서 중국과 관계를 유대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중국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와. 이상씩 중국말만 공부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때 올 때는 좀 했었어요. 근데 다 까먹었어. 지금도 괜찮은데요? 워 이징 왕너. 네? 나는 이미 다 까먹었다. 아하. 워 아이니. 이징 이미 네. 왕 이질망. 러는 과거형. 워 이징 왕너. 왕러. 야, 저는 뭐 본토는 못 가봤습니다. 저는 대만, 홍콩 뭐 이런 데 다 갔는데 본토를 그러세요? 못 가봤습니다. 저는 홍콩 2번 가고 본토 3번 갔는데 다 일로 갔어요. 그래서 구경해본 게 없어요. 심지어 한 번은 1박 2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뭐 강의할 게 있어가지고 네. 못하는 영어지만 영어 강의 하루 네. 하고 왔는데 오. 정말 본 게 없어요. 가서. 중국은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이런 이제 불합리한 민주적인 사회는 아니지만 그 스케일 네. 규모는요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깐수성 우리 이제 돈항벽화라고 강소성인가요? 그게? 감수성 네. 그래서 돈항벽화라고 우리 들어봤죠. 돈황? 우리 세계사에서 돈황은 했잖아요. 돈주황 아닙니까? 돈황벽화 옛날 실크로드 가는데 이제 돈황비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 갔더니 한 건축물 1300년에 걸쳐서 져요. 짓고 있다고요? 졌대요. 1300년에 걸쳐서. 걸쳐서 지었다고. 나 못 믿겠어요. 야, 천년 왕조도 잘 없는데 1300년 걸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 못 믿어. 네. 정말. 안 믿을래. 저는 극장만 갔습니다. 극장이요? 그러니까 시네마테크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게 이제 뭐 대만 같으면 누가 있겠노. 허우샤오시엔 뭐 이런 양반들 뭐 유명 감독들 예. 있잖아요. 예. 그와 관련돼서 또는 공적으로 된 뭐 예술영화관 이런 데만 이제 대만, 홍콩 다 가봤죠. 네, 한마디만 하고 제가 이제 중국 얘기는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가지를 못 해보고 죽는답니다. 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국토술래. 첫 번째는 중국의 음식을 다 맛 못 보고 죽는답니다. 못 먹고. 그렇게 많아요? 네. 음식이? 아니 너무 국토가 넓고 아니, 중국집에 메뉴 많아봤자고. 엄청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다 못 중국집하고 먹어보고 다르지. 죽는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나온 책을 다 못 읽고 죽는다. 그건 그럴만하겠다. 책도 있구나. 그건 뭐 못 근데 읽죠. 중국 네. 대학생들이요, 중국 문화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역사,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리스 역사. 네. 역사를 리스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리고 새 차를 사는 사람들. 원화 이거에 대해서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명승고지. 명승고적. 야, 이제 대충 알겠어 이제. 명승고적을 다 못 가보고 죽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기 나라 다 못 가본다는 네. 거. 그래서 중국이 하네요, 그만큼 진짜. 스케일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이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꽤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중국하고 우리가 설린 우호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 게 중국은 시장이 있고 우리는 기술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기술도 많이 중국이 따라오긴 하지만 근데 특히 문화 산업 같은 경우, 문화 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 우리한테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자유의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거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 콘텐츠 산업 기술 이런 것과 중국의 시장이 이제 결합을 하면 양국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문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궁금해가지고 이번에도 사실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뭐 금한령 또 내리고 그리고 또 뭐 롯데마트 이런 데도 뭐 영업 뭐 핑계대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계속 감수해야 됩니까? 저는 앞으로 잘 풀릴 것 같아요. 뭐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는 없지만 네.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고 네. 뭐 중국에서 제재받았던 우리 기업들 다시 이제 뭐 풀어주고 이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가지는 매력이라든지 경제적인 우리의 또 경쟁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좀 뚫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관련해가지고요. 시진핑으로 시작했지만 중국 문화 전반 그리고 또 중국의 정치사까지 아주 잘 짚어주셔가지고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좀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요. 네. 정천우의 키워드 분석 시진핑 여기서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다음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또 이번 주에 어떤 그 정계의 또 핫 이슈들을 짚어보겠는데요. 오늘 다룰 거는요. 홍종학 후보자. 논란이 있습니다. 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등등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흥진호, 마포, 그리고 또 핵 관련해가지고 유엔 결의안에서 우리나라가 기권했습니다. 네, 채택됐지만 우리나라 기권했고요. 이런 것도 또, 뭐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부터 볼까요? 홍종학 후보부터 볼까요? 네. 저는 키워드 분석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길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남배우가 다 하세요. 제가요? 네. 다 하시는 거 있어요. 섞어서 저한테 하세요. 어려움을 던지시는군요. 그런 의미인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네. 뭐 이게 그래서 세 가지 사안을 보면 저쪽에서 다 공격하기 굉장히 좋기도 하고 오해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사안인 것 같아요. 오늘 뭐 일본 논평 빙의 이런 거 없어요? 오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예, 재미가 없다는 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예, 제가 생각해도 재미가 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밌었어요, 저는. 그럼 다시 해야 됩니까? 네. 그냥 밀어붙이세요. 제가 막무가내가 아니라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30초 게시판 댓글 의견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댓글 의견 못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네. 잘했다 못했다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니 남배우님도 로그인하셔가지고 댓글도 다시고 저 봤어요. 댓글은 심심할 때 한 번씩 답니다. 그래요? 거의 네. 안 다는데 한 1000개, 1개 정도. 예. 1분 논평 빙의 원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작진이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예. 특히 근로 감독관이. 아하. 편집에서 그래도 자르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감독관이. 이제 한번 자르겠네요. 오늘 안 했으니까. 네. 오늘 관계없지. 예. 할 줄 알았지? 홍종학 후보자 증여 논란, 이건 워낙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니,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논란이 뭘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뭐 상속 문제, 네. 또 증여, 이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뭐 학령 얘기, 그리고 자기 자식은 뭐 좋은 데 보내면서 말이지, 또 뭐 이런 얘기,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증여부터 한번 볼까요, 증여? 네. 상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뭐 어떻게 했는데요? 정확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주된 논란의 핵심이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부의 세습을 비판해놓고 자기는 좀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일단은 홍 후보자의 장모죠. 장모가 좀 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무로에 4층 상가가 있었습니다. 34억. 네, 예. 평가액이.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생전에 증여가 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이제 홍 후보자의 배우자. 그리고 아내. 또 처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홍 후보자의 딸까지 네. 세 명이 함께 증여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분이 이제 처형이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4분의 1,
딸도 4분의 1을 받아가지고 4분의 1 지분만 해도 평가액이 8억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한 덩어리를 한 명이 받으면 가치가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세금 내는 것도 커지는데 이거를 이른바 쪼개기 네. 나누어가지고 이제 규모를 줄여가지고 여러 사람이 뭐 상속을 받든 증여를 받든 뭐 매매를 하든 뭐 그러면은 이렇게 세금이 줄어듭니다. 네. 네. 그거를 했는데 이게 과연 불법이냐 아니면 용인되는 거고 단순히 뭐 편법이냐 아니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재테크 수단이냐 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정확히 보면 쪼개기라기보다는 분할 증여나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건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국세청에서도 한쪽의 재산을 몰아서 증여나 상속을 하지 말고 네. 나눠서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가족 간의 분쟁도 줄일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네. 권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다고 하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고 제가 그것을 읽어봤고. 아,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재산을 잘 분배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장까지 합니까? 예,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는 있겠죠. 경제민주화 얘기하던 분이, 재산이 의외로 많네? 라고 처음에 국민적인 서민들의 정서에서, 야, 이분이 재산이 좀 많구나. 네. 라는 것에 기대어서 자유한국당에서, 야, 이거 쪼개기고 말이지, 세대 뭐 점프해가지고 상속해주고 이런 것들 아니냐라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는데, 네.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전혀 없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이나 강연이나 이쪽에서 봤을 때 뭐 서울대 얘기 쭉 나오고 있는데 그게 재수 삼수해서라도 가라 뭐 이런 문구는 몇 개 나와요. 그게 이제 결국 앞뒤 맥락을 다 살펴보면 네. 이런 뭐 예를 들면 학력 중심적인 학력 차별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인용되고 뭐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것만 딱 끄집어내서 네. 뭐 이철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고 내가 읽어봤을 때는 이거 학력 차별적인 세상 부추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자식은 뭐 국제중학교 가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공세를 펴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럴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이게 공직자가 되는 그 조건에서 참 청문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일단 된다고 보고 다만 국민 정서상 이분이 재산이 많고, 아이는 또 의외로 또 뭐 굉장히 좋은 학교 다니네라고 약간의 위화감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것이 장관으로서의 적법한 임무를 수행할 만한 능력이나 인성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정서적인 서운함 정도? 이 정도는 가질 수 있겠지만 장관 되는데 무리는 없다. 또는 그것을 청와대가 모르고 지명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 검증 작업 때 이 정도는 다 파악했다. 알고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이 통과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했겠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까요?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청와대에서는 그건 될 거라고 봤겠죠. 근데 저는 정청래 공식 입장은 청와대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자. 아하. 그리고 홍종학 후보자가 본인이 넘어야 될 산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불법적인 상황은 없다. 그렇죠. 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이게 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중에 정말 수십 명을 다 검증하고 수십 명을 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50번째 후보자라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인선이 좀 어려운 그런 그 부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하려면은 중소기업도 알아야 되고 벤처기업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공한 기업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럼 성공한 기업가는 성공의 기준이 많겠습니다만 재산도 많을 가능성이 높겠죠. 주식도 많고. 그렇습니다. 부자입니다. 물론 노력해서 백지신탁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가 이제 그 임명이 됐는데 이번에 과연 야당한테 좀 공격할 빌미를 좀 너무 많이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 입장을 떠나서 이렇게 주변에 몇몇 이렇게 보면 반응이 좀 걱정스러운 반응이 많습니다. 불안하다.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하자면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뭐요? 국수집을 해서 이제 네. 자영업을 하고 네. 그렇지만 처자식이 없고 그렇죠. 국제중학교에 보낼 자식도 없고 스타트업 국수 뭐 줘야 될 또는 뭐 증여받은 것도 없고 네. 없습니까? 굉장히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저보다 더 깨끗합니까? 저는 깨끗하고 싶어서 깨끗한 건 아니고요. 깨끗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있어야 뭘 하죠. 저는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제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 보시면. 네. 근데 뭐 그런 의원이 적합한 그런 인사일 수도 도덕적으로 있다. 깨끗할 주면 장관 자질이 부족해. 무능입니까? 뭐 국수집을 제가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네, 국수집 그러시면 안 한 번 됩니다. 한 걸 가지고 중소기업 벤처 뭐 장관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한 개는 아니고 몇 개를 했죠. 몇 개 했어요? 예, 몇 몇 개 했어요? 하고는 있습니다. 체인점?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래요? 추세. 다 내 건 아닙니다. 씨앗이 제가.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자질이 있는 거죠. 굉장히 몇 천만 원 가지고 스타트가. 지금 욕심내는 겁니까 지금? 5개, 10개. 아니, 저는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배우를 해야죠. 네.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데, 이를테면, 그렇게 자꾸 뭐 재산 가지고, 합법적인데도 재산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나같이 없는 사람 그냥 해야 되는데, 이게 적합한가 이런 고민도 있다는 또 거죠. 하나 이게 지금 이 이른바 쪼개기라고 부르는 이거 있잖아요. 이 방법 있잖아요. 네. 절세를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이거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단언컨대. 네. 그리고 불법도 그걸 아니고. 안 하면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제 개인적인 안 시켜줍니다. 이거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잖아요. 네네. 그럼 시골에 이제 뭐 논도 있고 네. 뭐 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한 평도 안 받았어요. 아, 왜요? 미래를 보시고. 정치를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력 관리 하신 거예요. 그럼 네. 다른 형제 그냥 우리 형님들 가지시라고. 상속 포기한 겁니까? 예. 저는 안 받았어요. 한 평도. 근데 아깝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요? 아니 근데 이제 좋은 의미로 오로지 남은 게 권력욕밖에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근데 당연히 그 땅 몇 평이 중요합니까? 몇 년 전에 몇 평인지에 따라서. 2014년인가 우리 이제 장모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럼 증여받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집사람도 나 네. 닮아가지고 나도 한 평도 안 진짜요? 아, 집안 자체가. 아니 갑자기 이건 좀 가슴 아프다. 이건 좀 슬프네요 갑자기. 야 이거는 아니야. 아. 그래 나는 내심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좀 받겠다고 하지. 그러니까 근데 돈이 좀 꽤 됐어요. 몇 마직입니까? 좀 대농이에요 대농. 대농. 와. 그렇지.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됐고 집안 자체가 이제 대권에 대한 꿈이 큰 집안이라고 대농. 봐야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아파트도 네. 제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럼요. 저희 집사람 이름 돼 있어요. 왜요? 아니 난 결혼할 때 약속했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래서 불리한 저는 입지에서 무소유야. 아, 법정 승인이 승인이니까 있으면요. 무소유. 그래요? 예. 근데 요즘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애한테 좀 미안한 게 있는데 큰애 네. 지금 대학생인데 네. 그때 지금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마포에 네. 홍익초등학교라고 사립이 있어요. 네. 나는 그 거기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네.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된다. 네.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다.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면 안 되나? 야, 전 가족을 자기 대권 프로젝트에 활용하시는 아니 근데 사실 국공립학교도 초등학교 괜찮아요. 저도 저희 집에 그래서 다니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집에 제일 가까운 초등학교 다녔어. 뭐 그게 정 좋죠. 의원님처럼 이렇게 관리를 수십 년 전부터 다 했으면 좋겠지만 네. 그래도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을 정도면 네.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무리수가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옛날 운동했던 운동권 사람으로서 약간 결벽증 비슷한 거예요. 그 심하죠. 그래서 학원할 때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때 그건 중소벤처기업 하셔도 될 정도잖아요. 많이 벌었는데 초선 출마를 이제 2004년도 했지 않습니까? 네. 재산이 10억이 넘으면 안 된다. 아, 자기 마음 속의 가이드라인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래서 충분히 그 이상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겠죠. 예. 벌 수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저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번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받는 게 싫어가지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그러지는 않고 네. 그러지는 않고 그냥 뭐 거의 뭐 버리다시피 했죠. 야, 그럼 그 혜택은 누가 아깝다. 받으셨습니까? 다른 분들이. 그 후계자? 직원분들. 근데 망했어요. 제가 국회의원하고 예. 학원을 안 하니까 4년 후에 낙선하고 보니까 학원도 없어졌더라고. 왜냐하면 학원 사업은 그 원장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끊임없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안타까운 얘기 그래서 끝나네요. 저는 아주 깨끗합니다. 심하게 깨끗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 내 몸뚱이 하나가 재산이야.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 정치알바. 네. 손수호 변호사 네. 재산이 더 궁금해집니다. 저는 뭐 까시죠.
네,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흥진호, 나포. 이게 사실 여러 사람들이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야당 의원은 이게 흥진호가 우리 정부의 어떤 그 밀명을 띠고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고기잡이 하다 네. NLL 같은 거 넘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흥진호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 배우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흥진호가 지난 21일 북한 경비정에 납포가 되었다가 27일에 귀환했다. 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해수부와 국방부가 6일간 납포 사실을 파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허술한가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 사과했나요? 송영무 국방장관이 네. 나도 언론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요. 예. 네.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좀 답변이 좀 그렇더라고. 아니, 사실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후원도 했고 또 힘도 실어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 같은 게 사실 뭐랄까 좀 신중치 못한 그런 그 워딩이 좀 몇 개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아니 이제 설령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언론 보고 알았다는 거는 왜냐하면 중간에 보고가 없었다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만 개인적으로 뭐 착각해서 몰랐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알고?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네. 공개적인 장소에서 언론 보고 알았다. 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한 성격이 탈이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네. 경우는 즉답을 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좀 세련되게. 여러 가지 관계상 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다든가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나도 언론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회를 하고 이런 수 있죠. 그러나 네. 그 사람들이 더 잘해야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누가 안 되려면. 근데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죠. 왜 저런 사람을 국방장관을 임명했지? 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문재인 네. 대통령한테 손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장관님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뭐 사과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 뭐 북한에서 예를 들어 연락이 오고 뭐 이런 것 전에 몰랐다고 할 정도면 굉장히 우리 자체의 어떤 정보망이 완전히 뚫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21일에 북한 경비정에 납포가 됐고 귀환이 27일입니다. 그런데 네. 해수부와 국방부가 그 6일 동안 납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긴 한 거고 뭐 지금 정부 합동조사단이 납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업하다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뭐 공안적인 측면이라 그런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은 나는 근데 경험은 없는데 네. 무슨 막 고기잡이 하다가 네. 고기가 막 저쪽이 많아. 네. 그 자기도 모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예전에 납부거부도 다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어군이 있으면은 그걸 또 이제 어민 입장에서는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알아도 괜찮겠지 빨리 잡고 오자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왜 바다에 축구장처럼 라인이 그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납포된 후에 북에 억류되지 않고 바로 또 송환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게 북한이 뭔가 좀 그래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경계선을 넘어갔다면 북한에서 억류를 하는 명분이 되잖아요. 충분히 되죠. 예. 또 간첩이다 뭐 이렇게 또 우길 수도 있고. 아니 그리고 북한 배도 넘어오면 우리가 억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네. 요즘에도 그렇게 하나요? 북한 가끔 뗏목으로 표류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업하다가 떠내려가지고. 우리도 돌려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물어보죠 의사를. 네. 남을래 갈래. 그렇죠. 근데 대부분 가나요? 근데 요즘 있잖아요. 네. 요즘 북핵 위기, 뭐 전쟁 이런 것 좀 없지 않아요? 뜸해졌어요. 뜸해졌죠. 예. 김정은도 좀 조용하고. 네. 네. 왜 조용합니까? 한두 번쯤은 더 할 수 있어요. 트럼프 방한 때 맞춰서 하나요? 그럼 전쟁 나나? 아니,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존재감 가시니까.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으로는 본인들 땅에서 본인들이 포쓰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미국 이런 데에서 도발이라고 하면 그 본인들이 인정 안 할 거예요. 북한 내부의 논리로 본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그렇죠. 출연을 하고 싶은데 자꾸 출연 안 시켜주니까 집에서 리허설만 계속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 이제 뭐 계속 미치광이 전략 나가는 건데. 네. 한번 출연시켜달라 이거지. 어쨌든 북한은 자제했으면 좋겠고 뭐 국제사회에서도 뭐 결코 뭐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런 거야.
아니 한미연합 훈련하는데 그건 도발 아니냐. 니들 똑같지 않냐.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거 대비해서 포 쏘고 뭐 하는 건데 같은 거 아니냐. 네. 북한의 논리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입장이 사실은 그 휴전 후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뭐,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휴전 상태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정말 북한이 야 니들이 무슨 정보 목적으로 온 거 아니냐 하고 억류를 해버리면 완전히 이게 외교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다행히 이제 뭐 단순 실수다고 해서 와서 다행이긴 하나 이건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만 미리 알고 이 국민의 안전을 대처해야 이 정부를 믿고 갈 수 있는데 거기다 국방장관이 뭐 나도 몰랐다 TV 보고 알았다 이러면 이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좀 잠잠하긴 한데 또 분명히 북한이 또 도발을 할 거예요. 하겠죠. 네, 하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북한은 핵보위국을 인정해 주는 게 미국이에요, 사실상. 유엔 안보리에서 인정받은 나라는 5나라가 있는데 네. 좀 넘는데. 공식 인정 뭐 절차가 있어요? 암묵적으로. 유엔 안보리.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 나라가 핵보위국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저 유엔에서 인정한 거예요. 핵확산 금지 조약에 의해서. 네. 그런데 그 이외에 3나라가 더 있어요. 인도, 파키스탄, 뭐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건 미국이 인정해 준 거예요. 아, 그렇지. 미국이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한테 빨리 인정해 달라고 지금 떼쓰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도 파키스탄에 이스라엘급은 안 되냐? 좀 해줘. 뭐 이런 걸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야, 니들 아직 안 돼. 기다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이 핵보위국을 만약에 미국이 인정하는 사태가 없겠지만 인정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큰 문제입니다. 복잡해지는.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이쪽에 당장 나오겠죠. 우리도 핵무장 하자. 왜 우리 안 되냐? 지금도 그러는데. 네. 네. 그리고 일본 아베가 지금 개헌선 3분위 확보했죠. 네. 이번 총선에서. 네. 이번 총선도 사실은 고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김정은의 도발 때문에 뭐 그냥 아주 그거 아세요? 네. 뭐요? 일본의 헌법 누가 만들어줬는지 아세요? 일본 헌법. 일본 국민이 만든 게 아니에요. 미군정에서 했나요? 미국이 만든 거예요. 네. 그 헌법 구조 있잖아요. 평화헌법. 네. 군대를 가질 수 없다. 네네네. 그걸 미국이 만들어준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역사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 지금 미국이 오히려 네. 아베를 돕고 있는 형국이잖아. 미국이 그 일본 그렇죠. 헌법 개헌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입장은 또 아닌 걸로 보여요. 지금까지 흘러온 거 보면은 대놓고 지지는 안 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동북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일본한테 맡기고 싶은 거예요. 알아서 관리해. 뭐 이러고 싶죠. 그리고 우리를 일본 밑에 급으로 보는 거야. 복속시키고. 그러면은 그것도 참 우리나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참. 국제 정세가 계속 바뀌니까. 북한이 일본을 저렇게 네. 본이든 아니든 돕게 될 줄도 몰랐을 거고.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도 이제 발표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 할 때 합의하거나 교섭할 때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제 한미 동맹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오산 미 군사기지 정보가 없으면 우리는 북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 주권이 우리가 사실상 없는 상태예요. 앞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은 별로 없나요? 근데 이제 모순 관계가 뭐냐면 네. 우리가 미국한테 수출하는 거가 많겠어요. 중국한테 수출하는 게 많겠어요. 중국이 많겠죠. 2배가 많습니다. 네. 당연히 뭐. 2배나 많아요? 네. 네. 수출을 먹고 나는 나라인데 중국에 수출하는 게 미국보다 2배가 많아요. 미를 합쳐도 지금 중국한테 안 될 거예요. 대중 그래요? 수출이. 압도적이죠. 근데 이 군사 이런 부분은 미국하고 하고 있고 중국하고는 또 이렇게 모순 관계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지혜롭게 진짜 외교를 해야 돼요. 실리 외교. 그게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양쪽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돈은 우리한테 벌고 왜 미국한테 편드냐 이러면 꼭 미국한테 그러니까 가서는 야 중국이 저렇게 우리한테 한 대 때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 또 미국이 좀 사드가요. 이런 거죠. 원래 2017년 올해 말로 예정돼 있었어요. 네, 네. 박근혜 정부가 급작히 땡겨가지고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었다니까. 이게 매국 행위예요. 그렇죠. 매국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잖아. 그 부분도 지금 뭐 진상조사 중인가요? 그리고 그렇죠. 사드 배치 경위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관진이 미국에 한번 갔었잖아요. 네. 그때 뭔가 있지 않았나. 미리 이제 거기 갔을 때 어느 정도 박근혜 이면 합의를 했을 이제 것이다. 흔들리고 뭐 네. 국정농단 이제 탄핵도 이럴 것 같으니까 미리 그냥 서둘러서 하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때 계속 신중론이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거친다. 이런 네.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미리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외교적으로 힘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없애버린 거야. 박근혜 이 정권 말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엄벌에 쳐야 된다. 박근혜 정권의 여러 가지 그런 그 행패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또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를 올해 배치하기로 예정돼 있으면 그거 가지고 중국하고도 미국하고도 우리가 얼마나 딜할 수 있는 게 많았겠어요. 그렇죠. 또 새로운 정부가 그걸 없애버린 거야. 박근혜 정권 말기에. 미리 이제 물을 엎질러 넣어버린 거죠.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짚어볼 주제인데 유엔 결의안 기권이거든요. 이게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이제 군축이나 국가안보 담당인데 여기서 결의안 2개가 채택되는데 우리는 기권했습니다. L19 결의안, L35 결의안인데요. L19는 핵무기 금지 협약 강화를 통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게 내용이 핵무기 사용과 보유를 전면 금지하고 군축 조치를 촉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권했습니다. 이유를 밝혔죠. 청와대에서 논란이 일자 밝혔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핵 우산과 이게 배치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우리가 찬성하게 되면 한미동맹이나 그 한미안보와 오히려 이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이유를 밝혔고요. 또 L35 결의안은 안보상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가안보상. 또 L35는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행동인데요. 이것도 정부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 보면은 일본이 사실은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반성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은 일본이 그 미군이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쟁 피해 국가로 포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기권을 했고요. 이게 2015년부터 계속 기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게다가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기권 입장을 정했고 이번에는 그 입장을 유지한 건데 이것까지 비난을 하니까 잘못했다. 종북이냐. 왜 이거에 대해서 북한에게 대해서 왜 반대하지 않았냐라고 비난을 하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자유한국당보다는 적어도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찾아가지고 반박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는 반박을 해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남배우님. 손수 변호사가 이건 명확하게 네. 청와대 입장을 가지고 다 풀이를 해줬으니까 네.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럴까요? 이제 우리가 뭐 더 아는 내용도 없고 네. 사실은 뭐 그냥 이쪽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핵 들어가니까 야 이거 뭐야 그걸 뭐 안 했다고? 뭐 이러면서 기권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거는 뭐 자기들이 그 전에 한 줄도 모르고 네. 그런 정도가 아닐까. 네. 뭐 청와대 입장에서 전략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중국말로 스브스 이런 게 있습니다. 스부스? 스부스는 SBS인데. 스브스. 예. 거기도 있습니다. 기냐 아니냐? 기냐 아니냐. 예. CBC. 시시비비 할 때 시를 스를 나거든요. 나 스브스. 이 학원 등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말이에요. 기냐 아니냐? 스브스. 그럼 스, 부스 이렇게 돼요. 기어 아니요 이거네요. 기어 아니요. 이게. 충청도. 충청도 말로. 그 네이티브로서 한번 해주시죠. 기어 아니요? 야, 나 며칠 전에 느낌 사네, 이거. 최양락 네. 레전드 그 네. 개그 들으면서 예,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임미수하고 나온 거요? 아니 그 남이서가 혼자 남이서하고 있는 거. 예. 남이서하고 네. 이제 막 계속 뭐 쭉 하는데 네. 충청도 사투리 시골에 사투리 미용실 네네. 미용실로 갔대요. 미용실 갔는데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안 좋잖아. 네. 그러니까 찬물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충청도 사람이 네. 이제 머리를 깎고 네. 이렇게 이제 머리 감으려고 눕잖아 이렇게. 예. 네. 근데 갑자기 고온에 예, 물이 확 뜨거운 물이 확 나온 거야. 오. 머리에. 얼마나 네. 뜨거웠겠어요. 어우. 예. 예. 근데 충청 사람은 즉각 반응을 안 하고. 반응을 느리겠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미용실 원장이 자기는 이제 만져보니까 뜨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손님이 이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네. 아저씨 씨발 닭튀기는 게 시방 닭 튀기는 겨. 아, 반응이 한참 뒤에. 한참 뒤에. 아, 인내력이 대단한데요. 우리 못 참는데. 그 원장이 물어볼 때까지 네. 참고 있는 게야. 그럼 저도 뭐 영화 쪽에 전국을 보니까. 근데 거기 특징은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듯한 이제 느린데. 네. 또 나중에 또 다른 측면 보면 촌철살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충청도가요. 그 엑기스만 말하는 네.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그 소신이 강하더라고. 한번 뭐 하는 거 네. 잘 안 뒤집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청사님 이런 거 시장에서 네. 예를 들면 이제 배추 장사가 있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와서
이거 얼마야? 그래서 배추 뭐 3,000원인데 이러면 조금만 깎아주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깎아주세요. 막 그러면 이거 2,500원만 합시다. 어쩌면 다 그래요. 그러면 충청도 그 배추 장사 뭐라는 줄 알아요? 냅둬요. 돼지나 먹이게. 싫다는 거야. 깎아주기 싫다 이거야. 소신 안 굽히더라고. 그렇지. 진짜. 뚝심이 강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면 이제 충청도잖아요. 근데 네네. 금산은 그렇게 사투리가 심하진 않아요. 근데 나는 가보면 나는 이제 사투리를 옛날에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안 쓰세요? 왜냐면 촌티 나는 것 같아가지고. 싫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모르게 네. 시골 가잖아. 그러면 네.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요? 그래야.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예. 정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새로 구수하죠. 이제 한화 이글스 한용덕 감독이 이제 부임했는데. 그래요? 예, 좋은 성적 좀 내가지고 좀 이번엔 좀 한번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내년에는. 네. 네. 제가 뭐 한화 팬은 아니지만. 저는 한화 팬입니다. 네. 장종훈. 이번에 코치로 왔습니다. 수석 코치로. 충남이 원래 오비배였었잖아. 뭐 처음에 몇 번 한 처음에. 거죠, 뭐. 예. 처음에 아주 오비배였어. 옛날이야. 네. 네. 아주 옛날. 박철순 투수. 네. 죽였죠. 네. 불사조. 네. 갑자기. 오비베어스가 네. 쭉 이어서 하나 이글스도 된 거 아니야? 뭐 이유가요. 응? 오비가 아니, 서울로 이거 뭐- 갔지. 오비가 서울로 왔나? 서울 가서 서울로 두산 갔죠. 베어스 된 거 아닙니까? 두산 베어스 됐나? 네. 연고지 비워주고 그럼 갔죠. 충청도는 그럼 뭐 했어? 빙그레. 빙그레. 맞다, 예. 맞다. 빙그레. 빙그레. 여기서 정의원님은 야구보다 축구 팬인 걸로. 네. 빙그레 이글스. 네. 이걸 장종훈. 시작했구나. 예. 장종훈. 연습생. 그래서 이제 하나 이글스도 됐구나. 그쵸, 예. 원래는 오비베어스가 예, 예. 충청도였어요. 네, 그렇죠. 한 2년인가 있지 않았나요? 잠깐? 얼마 안 했을걸? 입고 올라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로 갔죠. 그때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서 우리 LG 다 하고 오비 계속. 팬이었어. 그때. 막 그 원년 출범하고 네. 그럴 때. 그래서 엄청 오비가 지금 두산 이미지가 약간 묵직한 이미지가 있는 게 서울인데 세련된 느낌보다는 묵직한 네. 이미지가 있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마스코트가 곰이라서 그런 줄 알았네. 옛날 MBC 청룡 기억나요? 알죠. 예. 이해창 선수. 예, 알죠. 있었죠. 1번 타자. 예. 국가대표. 잘했어. 이 마지막이 네. 유엔에서 스포츠로 네, 갑자기 이상하게 됐네요. 거쳐가지고 이렇게 네, 왔네요. 예. 그러게요. 예. 저도 이 야구 감독 그 드라마 역할에서 김인식 감독 스타일을 요구하셨습니다. 감독님이 좀 묵직하고 이렇게. 예,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평가는 뭐 김웅룡이다 이런. 옛날에 네. 그 오빠 부대 있잖아요. 원조가 누군지 알아요? 고교야구. 박노준 박노준, 김건우. 박노준, 그렇죠. 김건우. 그 네. 박노준이 신일고. 콤플레 네. 들어오다가 이렇게 발목이 다치죠. 접질려가지고 네, 네. 병원에 입원했잖아. 네. 그때 막 여고생들이 그 병원 앞에 네. 막 꽃다발 진을 들고. 치고 있고 막. 아, 기억 안 나죠? 손수 변호사. 저는 그때는 기억 안 나고 박노준 해설위원이 더 기억에 남죠. 그때 박노준은요 투타로 완전히 뭐 끝내줬어요. 근데 프로에서는 잘 못했잖아요. 쌍방울까지 왔고 그래서 쌍방울에서 잘 못하고. 하여튼 잘 던지고 잘 쳤어. 그렇죠. 아주 그랬죠. 근데 프로 와서 이제 빛을. 고등학교 때 뭐 네. 하여튼 최고 스타였지. 박노준은 이제 해설할 때 신일고 아니었나? 아마. 인사이드 파크 호텔만 기억나네요. 모르십니까? 예. 그건 잘 모르겠네.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네요. 마지막 스포츠까지, 뭐 충청도와 스포츠까지.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 바꾼다. 시방 닭튀기. 박노준은 설리성고네. 네. 헷갈렸네. 130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손혜원 위원님까지 보강을 해서 네. 완전체로 4명이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칠상팔하. 뭐예요? 모르겠는데. 예. 너무 어렵다 오늘. 뭐예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히. 67세까지는 근무를 하고 네. 68세가 되면 네. 퇴직해라. 정년. 네. 공산당 정년. 공사장 정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칠상팔하라고 합니다. 칠상팔하. 67세까지는 올라가 있고 네네네. 68세 내려와라. 그래서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법으로 돼 있는 건 아닌데 네. 중국 공산당의 네. 어떻게 보면 관례인데요. 445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5년 임기를 하면 69세가 된대요. 그러면 본인도 그때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왕치산이라고 있어요. 네. 당 기율 네. 부장이야. 네. 제일 권력이 센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으로 치면 기무사 같은데 이런데. 네네네. 근데 그분이 내려왔어요. 보시라이 잡고 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보실라이는 이제 부패를 혐의로. 네. 그래서 칠상팔하가 원칙이 지켜졌다. 그리고 본인도 그 원칙을 지킨다. 그래서 본인이 후계자를 지명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옹립되는 그것이 훨씬 더 민주적인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오히려 시진핑은 지금
황제 대관식이 아니라 좀 더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힌 거다. 아, 그래요? 네. 오. 전혀 언론 보도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오, 신선하고 재밌네요. 네.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면서 아니 너무 긍정적으로 좋게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개막 연설을 했어요. 네. 3시간 25분을 했습니다. 야. 안 쉬고. 앉지도 않고. 네. 김정은은 몇 분 하죠? 김정은도 꽤 길게 하지 않았나? 김정은은 뭐 그 정도는 안 하죠. 그 정도는 아니었네. 거의 뭐 필리버스터 수준으로 이걸. 정 의원님 필리버스터 할 때. 저는 뭐 11시간 39분. 뭐 나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했는데. 네. 3시간 30분 한 것을 보면, 뭐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얘기하겠어요. 근데, 지난 회에 얘기했죠. 메이후어더 성후어. 네. 왜냐면 인민들도 이제 아름다운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시에. 네. 그래서 연설의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5위 일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뭐 개념이 많아요. 많네요. 3위일체도 아니고 5위예요. 성경에 3위일체였잖아요. 네. 3위일체 전에 있었어요. 정치 건설, 네. 경제 건설, 네. 문화 건설. 그러다가 사회 건설이 추가됐어요. 지난 당대회 때. 그래서 4위일체였어요. 네. 이번에는 가장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생태 문명 국가 건설. 이게 문화 발전과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문명. 생태 문명 국가 건설. 뭐 어렵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 보호, 환경 문제 이런 것까지 이제 반가운 소식인데요. 중국 국가에서 신경 쓰자. 아, 그래서 이번에 아주 미세먼지 좀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시진핑의 이름이 지도 이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택동 반열로 올라간 거 아니냐. 네. 또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시진핑 사상의 핵심 중의 핵심은 생태 문명 국가 건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생태계 이런 데도 중국이 기여를 하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는 환경 파괴적이고 못 살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미세먼지 날려보내고 이런 국가의 오명에서 좀 벗어나서 선진 문명 국가가 되자. 아니 기여는 못해도 악영향만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인접국들에게. 시진핑이 그렇죠. 이제 워낙 크니까. 그걸 내세웠고 2050년대에는 네. G1 국가가 되자. 가능성이 있나요? 있죠. 미국보다 압도하는 미국을 압도하는. 그래서 제1의 국가가 되자를 천명했어요. G2에서 G1으로. 예.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 체제, 지도 이념을 중국의 전 인민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천명했어요. 이게 일당 독재를 계속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그러려면 중국 공산당이 잘해야 된다. 그래서 부패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의 네. 지도체가 되려면 스스로 꿀리는 게 없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죠. 부패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네. 엄벌에 처하겠다. 그건 좀 부러워요, 사실 우리나라도. 네. 예, 특히나 뭐 재산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 뇌물 수수든 생각보다 이제 일반적인 법관념에 비춰볼 때 너무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19차 당대회를 하면서 시진핑이 천명한 것이 굉장히 중국이 앞으로 방향을 이제 가름할 수 있는데요. 네. 1921년에 제1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21년이요? 이번이 19차였어요. 근데 이번 시진핑의 19차 당대회를 저는 쭉 보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등소평과의 결별. 결별이요? 네, 등소평과의 이별. 무슨 의미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결별한다는. 등소평은 흑묘 백묘는 있잖아요. 네.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잡으면 되지. 네. 그래서 무조건 경제 건설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여를 많이 했죠. 했죠. 성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말로는 이제 가이거 가이팡 이허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혁 개방 이후. 중국 징지 발전. 중국 경제가 발전했다.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모택동을 마오주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시가 뭐예요? 주석을 주시로 발음이 나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정치 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130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정의원님 그리고 남배우님 계시고요. 안타깝지만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게 늦으면 2부라도 오셔가지고 항상 함께 하셨는데 이거 활력소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특별히 이번에 정의원님 그리고 또 특히나 남배우님, 남배우님 활력소 기대하겠습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 일로 바쁘시고 적폐청산을 직접 우리 국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요. 약속을 해놓고 못 지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바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국회 일정이라는 게 네. 제가 초선이 되고 나서 첫 등원한 날이에요. 임기 첫날. 네. 그날 하필이면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우리 형님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생일 축하해준다고. 동생 국회의원이 됐는데 하필이면 임기 첫날이 생일이라고. 약주? 저 그날 못 들어갔어요. 숙취로? 아니 일이 많아가 못 들어갔어요. 그게 아니고 국회 논란 때문에 대기. 비상대기. 비상대기. 첫날부터. 무슨 논란이었어요? 원협상, 원개원, 개원협상 때문에. 개원협상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12시 넘어서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고 다 가셨더라고. 야 모두가 즐겁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 녹색당 의원한테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독일 오라고요? 독일 오라고. 네. 그래서 이제 가기로 약속했죠. 몇 달 전에. 네. 근데 그날이 또 12월 국회. 마지막 또 대기. 미치겠더만.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돼서 물론 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셨겠지만 개인으로도 영광인데 굉장히 좋았을 텐데 한 번씩 그 후회 같은 내 너무 일정 때문에 모든 걸 못하는구나 이런 뭐 후회 같은 건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워낙 목적의식적으로 10년을 준비해서 했기 때문에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그냥 다 이거 국회의원으로서 감내해야 될 거다. 그걸 이제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는 편하게 이제 들으시라고 오로지 권력력만 내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군요. 네. 우리 그 행간의 의미를 알죠. 네. 정청래 의원님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좀 더 성숙하고 더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정을 좀 펼쳐주시기. 이번에 선운사 단풍열차 전선에서 갔다 그랬잖아요. 440명. 네. 근데 444명이라고. 444명. 근데 모양성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고창에. 뭐요? 성이 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 한 토성? 토성이 아니라 돌로 쌌어요. 돌로 쌌어요. 네. 그래서 한 2km 정도 되는데 그걸 돌고 왔는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원으로. 그 한 바퀴 돌고 내려왔더니 무슨 축제였는지 제기차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기차기. 네. 그래서 제가 제기를 노리며 제기차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역시 또 뭐. 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두 번째 뭡니까? 시진핑 키워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시진핑 1953년 6월 출생이에요. 어디서 태어났냐? 중국 산시성 후평. 네. 저는 후핑. 후핑이 원래 발음을 하면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부평입니다. 제 고향 부평인데? 네. 부평에서 태어났어요. 인천 부평. 예. 네. 산시성 부평. 그걸 후핑이라고 그래요. 후핑. 그래요? 저랑 동향이네요. 후핑. 네. 그러네요. 부평에 태어났어요. 연락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친한파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출생연이 같네요. 같죠. 네. 동갑이네요. 1971년 중국 공산주의 청소년 연맹 당원을 했고요. 1974년 중국 공산당 당원 했고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저장성 당서기. 저장성 하면 이제 우리 치면 광역단체인데 우리하고 규모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만 하지 않나요? 용영성 이런 데 인구가 1억이 넘어요. 네. 뭐 어마어마하네요. 땅 크기도 남북 합친 것보다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네. 그냥 우리로 치면 어디 도지사 네. 이런 거하고 달라요. 1억이 넘어요. 1억이. 그렇죠 뭐. 친구한테 잠깐 다녀올게 그래도 뭐 한 2,000km. 2007년 상하이 당서기 중앙정치국위원회 상무위원. 이때부터 이제 급부상합니다. 2010년 중국 부주석. 2012년 국가주석. 당 총서기. 2013년 리커창 총리와 5세대 지도체제 출범.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중국 공산당은 우리하고 당하고 다릅니다. 일당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당석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중국은 모든 조직이 당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시, 시장 그러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장을 지휘하는 게 서울시당위원회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석이. 그럼 시장은 또 있는 거네요. 행정만 보는 사람이 행정 있고. 보는 거죠. 근데 당의 지휘를 받습니다. 뭐 또 최고 위치가 아니라는 거네요. 시장도 그러면. 당 위주니까요. 그래서 당서기가 최고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아파트도요. 아파트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위원회. 거기 그리고 당서기가 있어요. 네. 아파트 위원회 서기. 네. 그래서 중국은 서기가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베이징 대학 거기는 총장이라고 하지 않고 네. 교장이라고 그럽니다. 교장. 샤오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베이징 대학 교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장 위에 또 뭐가 있냐? 베이징 대학 당위원회, 조선공산당 위원회. 다 저 당위원회. 당서기. 그래서 당이 지도체입니다. 그리고 서기가 그러면 뭐 위원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서기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도 네. 제가 뭐라 하겠어요. 중국 공산당 당 총서기. 네. 네. 그러니까 대빵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아주 같은 건 아닌데 총재.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당 서기장. 네. 그러면 그 당의 최고 수령 지도 체제예요. 네. 그래서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다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제가 이제 1년 유학을 하면서 보니까 중국 대학생들이 출세하고 싶으면 다 공산당원이 됩니다. 당원이 돼야 돼. 당원 되는 요건이 뭐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렵다고. 시험 보라? 그것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하는데 그래서 공산주의 당 청년단, 공청단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밟아 올라갑니다. 정치인의 코스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 네. 뭐 말 나온 김에 얘기한다면 중국을 흔히 3대 계파가 있다. 태자당, 네. 상하이방, 그다음에 공청단. 공천당이에요. 공천단. 단. 공산주의 청년단. 그래서 공청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세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태자당은 네. 모태똥과 혁명 원로들, 1세대들, 그 네. 아들들, 자식들. 시진핑도 태자당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중신이라고 네. 이분이 이제 부총리까지 했어요. 리커창 총리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부총리까지 했거든요. 네. 그게 태자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열 패밀리. 이게 태자가 뭐 우리가 그냥 세자 태자 할 때 뭐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 예. 그리고 이제 상하이방은 주로 이제 경제 관료들 중심으로 상해 지역 연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상하이방. 경제 관료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테크노크라트들. 네. 그리고 이제 공청단. 네. 여기는 이제 공산주의 청년.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진핑은 보통 태자당 소속이다. 그렇죠? 네, 그런 말. 상하이방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강택민. 그리고 공청단은 후진따오. 그래서 후진따오 주석 때 공청단이 네. 굉장히 위세가 셌습니다. 그래서 공청단도 서기가 있어요. 제1서기, 제2서기. 그래서 제1서기를 하면 무슨 산시성, 성장으로 나간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성장을 하면 굉장히 이제 급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이 격대 지정이란 말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뭐예요? 격대 지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그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을 후계자를 지정했다는 건데 네. 많은 언론들이 이제 잘못 보도를 했어요. 이번에 격대 지정이 없었다. 네. 그런 보도 있었죠. 계속. 그래서 황제의 대관식 같았다. 네. 이번이 19차 중국 공산당 당 대회였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시진핑이 황제로 등극한 거 아니냐. 시황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태자당이 다 잡았고 뭐 상하이방이나 공청단이나 이제 다 없다. 국물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좀 과장 왜곡 보도.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네,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도울 선생님이 또 뉴스공장에 나와서 해설을 잘 해주시더구만요. 그래요? 네. 격대 지정은 중국 공산당의 전통이 아니에요. 근데 격대 지정을 모르니까 또 이제 혹시 그 몇 년 지기로 해서 다음 미리 지정해 놓고 후계자 그걸 그렇습니다.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등소평이 네네. 다음 국가 주석은 강택민이 해라. 장점인. 짱점인. 근데 짱점인이 독재를 할 가능성이 많고 네. 부정부패할 가능성도 있으니 네. 그 다음에 짱점인 계보가 아닌 네. 후진따오로 해라.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격대 지정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지명인데 그 다음 것도 지명해버린 거야. 그래서 후진따오 주석이 한 거죠. 네. 근데 짱점인이 예를 들면 후진따오 지명하고 그 다음에 네. 시진핑 해라. 네. 이래야 격대 지정이 전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없었어요. 아, 그 전에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중국共産당에 한 번 있었대요. 등소평이 격대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통이 아니라 한 번 한 거네요. 한번 한 예외적이네,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지금 격대 지정이 없었다고 잘못된 보도를 한 거죠. 왜 잘못된 보도가 나오죠? 누가 확인한 거예요, 그걸? 근데 이제 도울 선생에 의하면 일본에서 막 그렇게 써대면 우리는 그냥 네. 그냥 100개 쓴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시진핑이 독재가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렇죠. 네. 황제라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 후진따오 주석 때 시진핑을 했잖아요. 네. 시진핑 다음에 누구 해라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후진따오 때는 국가 부주석으로 시진핑 했으니까 이제 리커창하고 경쟁하다가 시진핑이 됐잖아요. 네. 근데 시진핑이 지금 5년 전반기전이 끝났어. 네. 그 당대회를 했어요. 네. 근데 누구를 지명하지 않았어요, 지금. 안 했죠. 예. 그래서 그래서 후진따오는 왜 그러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독재하려고? 그렇지 않다. 뭡니까, 이유가? 그게 뭐냐면 칠상파라 이런 걸 들어봤어요? 칠성판을 알아도. 그래서 마오 주석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등소평은 네. 주석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석이 된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실력자였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등소평은 뭐라 하면 동지라고 얘기합니다. 동지. 동지. 덩사오핑. 네. 동지라고 해요. 동지. 아.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은 또 시주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중국 사람들이 부를 때. 네. 참고로 베트남의 호치민은 호아저씨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그렇죠. 친근해요. 네. 그래서 이제 등소평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흑묘 백묘론을 써가지고 무조건 그냥 우리 부자 돼야 된다. 네. 부강병 돼야 된다. 네. 그걸 선부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부자가 되자. 과정이 좀 문제 있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 주석은 공부론. 함께 부자가 되자. 함께 부자가 되자. 그래서 우리로 치면 양극화 해소. 어. 이런 걸 천명한 거예요. 네. 생태, 복지 향상. 뭐. 그렇습니다. 그죠? 인민들이 잘 살게. 그래서 어찌 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 네. 물론 이제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고, 네. 이제 뭐 수평적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사는 세상. 네. 뭐 이런 것을 시진핑 주석이 천명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외교 측면에서도 좀 반영될까요? 그런 기조가? 자, 그래서 네. 지금부터 이제 결론이 뭐냐면, 네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과 아페크, 에이펙. 네. 에이펙에서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오늘 발표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 네. 이제 이런 거죠. 집권 1기를 마무리한 거예요. 그리고 2기를 힘차게 출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1기 집권 때 이러저러한 불가피한 일로 여러 가지 막혔던 게 있으면 2기 때는 그걸 뚫고 힘차게 출발하자.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네. 그리고 자기 집권 체제를 더 공고화했기 때문에 이러저런 일을 중국 내부에서 반대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거의 뭐 1인 독재 체제, 뭐 제왕적 주석이 된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재량권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드 문제도 매듭이 잘 풀려나갈 것 같다.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돼요? 사드는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해줘야 되고 사드를 배치했지만 이것은 순전히 북핵 방어용이고 MD 체제에 우리가 귀속되는 건 아니다.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 네. 중국을 견제하는 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서로 양국 간에 이제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양국 간의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에이펙 회의 때 이 부분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서운한 게 있었지만 우리 털고 앞으로 양국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한국, 중국 공동 발전. 뭡니까? 한국, 중국 공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 중국 공동 파전하길래 같이 파전을 굽고 행복하게 나가보자 이런 뜻으로 비슷하네요. 공동 파전? 네. 그보다 일부의 그 후보 연자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좀 뜬금없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결국 이제 시진핑 주석의 그 정책 방향하고 맞네요. 그러니까 알고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합의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인데요. 합의문이 5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이 그중에 2개 단락이 다 사드입니다. 사드. 네,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절반 이상이 사드네요. 분량으로 보면은. 그러면서 한 문장만 딱 인용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 같습니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뭐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는 큰 성과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중국 공산당이 힘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오식의 소수민족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분리독립 이런 게 있어요. 늘 그래서 이번에도 강조를 했어요. 홍콩, 마카오 이런 거는 중국 공산당, 중국에서부터 복속된다. 그리고 대만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통제 사회입니다. 100명 이상이 집회를 하려면 공산당이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신원 조회를 다 해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이거 다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하냐면 인민대에 유학할 때 우리 인민대 유학생들 한 400명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강연을 하고. 네. 근데 주민등록증 못 갖고 학생증 못 갖고 온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게 통제가 심해요. 그러면 통제라는 측면에서 일당 독재라는 건 사실은 중국이나 북한이나 뭐 그 표방은 똑같이 하는데 운용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많이 강조한 단어가 뭐였냐면 중국 특色社会主义 번역해 주시죠. 중국 통역. 특색 사회주의. 조금만 1.5배로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그냥 한자를 약간 비슷하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 의원님 얘기하실 때 2배속으로만 들으면 중국어가 바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특색을 터서로 이렇게 발음 나거든요. 중국 특서 사회주의, 서회주의. 너무 잘 들리는데? 그러니까 2배속으로 들린다. 아니 너무 잘 들려서 이상한데. 주의는 주로 발음하지 주의로 발음합니다. 주의. 네. 농촌을 농춘으로 발음하고. 뭐야 똑같잖아. 네. 농민은 똑같습니다. 발음이. 농민이에요? 네, 농민. 똑같아요. 일본어로 삼각관계가 정말 삼각관계더라고요 발음도. 일본 그래요? 네. 그거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 그 합의문 나올 때 제일 처음이 이거예요.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슈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합의를 비롯해 등등등 소통을 진행했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인데 뭐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가안보실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업무 범위인 거예요, 그러면? 국가안보실이라는 것은 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외교부에서 하지 않고 어쨌든 국가안보실에서 했으면 좀 더 뭐랄까 청와대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 격을 높였다고 그럴까? 격을 높였다. 뭐 사드 때문에 뭐 그런 거 영향도 있습니까? 군사적인 게 있으니까.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의 짐을 덜을 수 있었던 그런 결과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입장인데 중국이 조금 이렇게 해주니까. 아까 참 키워드 분석하면서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단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요? 그래서 이 태자당이 잡은 게 아니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평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정했다. 태자당 출신이나 전체 연합적인 것을 모든 걸 장악했다. 아울렀다. 장악했다. 아울렀다. 중국도 지금 그런 말씀하신 그런 거는 정말 그 뭐랄까 신분 또는 세습 아니면 뭐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신분이 그러면은 자기도 뭐 잘 나갈 수 있고 그런 게 좀 많은가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중국이 이제 일당 독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관시가 중요하다. 네네. 관계잖아요. 관계. 네네. 인간관계. 거기에서 많이 좌우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아닌 거지. 저희 그 중요한 일회인 중에 한 분이 그 원래는 중국 사업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 본업을 충실하다 보니까 중국 쪽 계통에 딱 연결이 많이 되는데
펑루이완 여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펑루이완 여사의 오빠. 네. 오빠랑 친분이 돈독해져가지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그 활발한 상당히 그런 먹어줘요, 것들. 그러면. 네. 네. 교경인데. 그래서 예. 우리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 제가 6년도에 청도에서 네. 제가 e스포츠 대회를 했거든요. 네. 제가 조직위원장 하면서 청도가 칭다오입니까? 칭다오. 네. 근데 뭐 행사가 늦었어요. 네. 그랬더니 공안, 경찰 차가 있잖아요. 역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안 늦게 도착하게 해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아직 그런 사회다. 중국은 아직도 그런 사회예요. 이거 뭐 미국 같으면 대통령이 과속해도 딱 찍었는데 이거 뭐 반대로 가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완전 매장되지.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정의원님 그렇게 하셨다가는 좋은 편에서 경청래 갑질을 바로 큰일 난다. 뜨겠죠. 큰일 났자. 예. 아니 남배우님 중국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한 번도? 예. 정의원님은? 한 1500년 전에 조상들이 중국은 들어올 자주 때는 못 갔었고 갔습니다. 제가 1년 정도 인민대학교에서 그 언제예요? 유학했었어요. 공부하신 게? 2008년도부터 9년도까지. 그럼 의정활동 공백기 그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중국을 많이 다녔고 내가 그래요? 중국통이 돼야 되겠다. 근데 이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중국말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중국말을 좀 배워야 되겠다. 예. 그래서 중국과 관계를 유대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중국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와. 이상씩 중국말만 공부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그때 올 때는 좀 했었어요. 근데 다 까먹었어. 지금도 괜찮은데요? 워 이징 왕너. 네? 나는 이미 다 까먹었다. 아하. 아이니. 이징, 이미, 네. 왕, 이질망. 아. 러는 과거형. 워 이징 왕너. 왕라. 야, 저는 뭐 본토는 못 가봤습니다. 저는 네. 대만, 홍콩 뭐 이런 데는 다 갔는데 본토를 그러세요? 못 가봤습니다. 저는 홍콩 2번 가고 본토 3번 갔는데 다 일로 갔어요. 그래서 구경해 본 게 없어요. 심지어 한 번은 1박 2일로 가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뭐 강의할 게 있어가지고 네. 못하는 영어지만 영어 강의 하루 네. 하고 왔는데 오. 정말 본 게 없어요. 중국은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이런 이제 불합리한 민주적인 사회는 아니지만 그 스케일, 네. 규모는요,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깐수성, 우리 이제 돈왕벽화라고, 강소성인가요? 그게? 감수성. 네. 그래서 돈왕벽화라고 우리 들어봤죠. 돈황? 우리 세계사에서 돈황은 했잖아요. 돈주왕 아닙니까? 돈황벽화. 옛날 실크로드 가는데 이제 돈황비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 갔더니 한 건축물을 1300년에 걸쳐서 져요. 짓고 있다고요? 졌대요. 1300년에 걸쳐서. 걸쳐서 지었다고. 나 못 믿겠어요. 야, 천년왕조도 잘 없는데 1300년.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 못 믿어. 네. 정말. 안 믿을래. 저는 극장만 갔습니다. 극장이요? 그러니까 시네마테크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게 이제 뭐 대만 같으면 누가 있겠노 허우샤오시엔 뭐 이런 양반들 뭐 유명 감독들 예. 있잖아요. 예. 그와 관련돼서 또는 공적으로 된 뭐 예술영화관 이런 데만 이제 대만, 홍콩 다 가봤죠. 네, 한마디만 하고 제가 이제 중국 얘기는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가지를 못 해보고 죽는답니다. 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국토순례 첫 번째는 중국의 음식을 다 맛 못 보고 못 죽는답니다. 먹고. 그렇게 많아요? 네. 음식이? 아니 너무 국토가 넓고 아니, 중국집에 메뉴 말아봤자고. 엄청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어, 다 우리 못 중국집하고 먹어보고 다르지. 죽는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